안녕하세요. 강원도 원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박지숙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저는 네 아이의 엄마고요. 지금 막내가 10개월이에요. 첫째는 이제 8살이래요. 그래도 우리 유산아가 있어서 너무 괜찮지 않아요? 유산아 사업. 오늘 이 유산아를 처음 알아보시러 오신 분 계신가요? 계세요? 다들 기존 사업자신가 봐요. 아, 계시네요.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둘째 6개월 때 시작을 했고요. 유산아를 만나서 2명의 아이를 더 낳았어요. 그리고 간호사 활동으로는 내과 전문 간호사로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이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많은 정보들을 준비해 왔는데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집중력 있게 많은 정보들을 제공할 텐데 하품하시면 안 돼요. 조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간호대학을 가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수천만 원을 들어서 학교 공부를 마스터하고 또 좋은 병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국가고시 패스를 하고 간호대학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1등으로 졸업고사를 패스를 했었어요. 2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다 같이 유산화를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정보도 공짜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 모든 정보를 여러분께 공짜로 드릴 거예요.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한 컷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가족들한테 유산화를 전할 때 너무 힘드시잖아요. 특히 저희 가족들 그리고 유산화를 내가 처음 접했을 때 가족들에게 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다투는 분들 너무 많으시죠? 그런데 내가 10번은 싸우고 9번은 져주고 그리고 한 번은 정말 이겨야 돼요. 내가 단단히 마음 먹고 한 번은 이겨야 돼요. 왜냐면 저도 외동딸이지만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은 이겼더니 저희 엄마의 연골이 재생되고 허리 수술을 앞두고 있었을 때에 허리 수술을 안 할 수 있게 됐었고 저는 간호사로서 엄마가 수술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허리 수술하면 수술 케이스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경증일 경우였기 때문에 수술을 선택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쇠를 박았을 때 백혈구들이 그 주위에 모여요. 그리고 백혈구들은 3개월을 살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러면 우리는 항소염제들을 먹고 걔들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위벽은 헐죠. 그거를 우리 가족에게 평생 내가 해야 돼요. 그거 하실 수 있으세요? 그걸 안다고 하면. 그죠?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산화를 태능에 계신 저희 아주버님을 통해서 전달받게 됐을 때 가족들에게 이 제품을 꼭 전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가족들만큼은 건강하게 케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하고 3개월을 싸웠어요. 유산화 제품을 먹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10년 전부터 당뇨 진단을 받았지만 당뇨약 하나를 안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유산화 가족들은. 그래서 오늘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당황하셨죠? 한글로 읽어드릴게요. 정말 기초적이고 제일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 6가지로 간단하게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심혈관계, 순환계예요. 심장을 통해서 나가는. 그리고 두 번째는 신경계. 우리 예를 들자면 비전X, 많은 신경계통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호흡기계.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오늘 배울 거 소화기계. 그리고 하얀 거는 골격계. 그리고 마지막이 근육계통을 우리 유산화 제품으로 그런데 이제 마이로렌츠 박사님도 의사 출신이시니까 이 제품 하나하나를 우리가 편하게 먹을 수 있게끔 어떻게 해놨어요? 색깔별로 해놨어요. 응급의학과에서도 우리가 색깔별로 환자를 분류해서 빠르게 처방을 하거든요. 그런데 유산화 안에 그것들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어서 저는 의료인으로서 유산화를 받아들일 때
아,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여러분들이 그 소비자나 일반 기초 사업자들한테 알려주실 때 색깔별로 너무 쉬워. 색깔별로 유산화 제품은 선택해서 먹을 수 있어. 이렇게만 알려드려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소화기계 4가지로 유산화에서는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PT들은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4가지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먹게 되냐면, 우리는 음식물을 입에다가 넣고 위암으로 가는 환자들은 어떤 걸 최고로 많이 선택을 하냐면 잘게 부숴서 먹으세요 라고 의사들이 항상 얘기해요. 음식물을 우리가 몇 번 씹으세요? 3-4번 씹고 그냥 삼키실걸요? 우리 아이들이 한 번씩 토할 때 음식물을 한번 보세요. 막 되게 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잘게 부숴서 삼켜야 된다는 거를 우리 어른들도 무시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제품 먹어도 너무 속이 불편하고 힘들어. 그러면 그 사람 원래 위가 좀 약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면 음식을 몇 번 씹으세요? 좀 잘게 씹어서 드시면 어떨까요? 평소에 그 사람의 위장기 습관을 내가 고쳐주는 거예요. 나는 영양의학을 지금 배우고 계시잖아요. 그죠? 잘게 일단 부숴서 먹는다. 그리고 침하고 많이 섞어야 된다. 하지만 노인분들에게 부족한 게 침이에요. 침. 그렇기 때문에 그 알로에즈가 들어가서 소화 효소를 내 몸속에 넣어주면 침샘도 분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몇 달만 좀 먹어도 속이 굉장히 편안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소화가 되고 이렇게 위와 십이지장을 거쳐서 이렇게 잘게 부숴서 어디까지 가냐면 내 소장과 대장까지 가는데, 이 소장이 지금 여기서 풀어놓으면 저기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굉장히 구불구불하게 굽어져 있어요. 그거를 매일매일 내가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 깨끗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못하고 있어요. 1,000원에 하루 한 번 정도 타먹는 것도 1,000원대. 그죠? 하이버지. 그리고 프로바이오틱 한 봉에 2,000원대. 비싸지 않아요. 좋은 유산균은 양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소개를 하실 때 이 소장과 대장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융털 돌기 보이세요? 내 소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해요. 대장에서는 수분만 흡수하고 영양소는 소장에서 다 흡수가 돼버리고, 많은 영양소의 흡수가 이 모세혈관, 육모털 돌기에서 모세혈관 쪽을 통해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 대장에서는 많은 찌꺼기들이 분해돼서 직장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 초록색 계열의 헤파실이 있잖아요. 헤파실. 간. 걔는 왜 있냐라는 거예요. 위장 간 쪽에 모든 챕터가 섞여져 있고 간을 해독하는 헤파실이 왜 위장계에 속해져 있냐라는 거죠. 보시면 이 간 쪽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간 쪽에 보시면 이 혈관 다발이 간 문맥, 굉장히 중요한 문맥인데, 여기에서 이 혈관 다발들이 어디에 다 붙어 있어요? 대장 쪽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대장암 환자들이 간암으로 가는 이유이기도 해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간이 안 좋은 사람은 대장이 안 좋고, 장이 안 좋은 사람도 간으로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간이 안 좋은 사람도 대장이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제일 기초가 되는 건 위장 간이니까 내가 제품 세팅할 줄 모르겠다. 그러면 초록색 계열이 먼저 들어가시면 돼요. 걔들이 해결되고 나면 많은 식품들이 흡수가 굉장히 빠르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디톡스가 힘드신 분들도 초록색 계열로 먼저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약하신 분들. 그러면 속이 굉장히 편안해지면서 다른 제품들도 흡수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간이 우리 몸에서 몇 가지 일을 할 것 같아요? 100가지, 500가지, 450가지의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이 지칠만 하죠. 일하고 와서 육아할 때쯤에는 힘들고 지쳐서 애들을 볼 수조차 없는 체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남편에게 내가 매일매일 간 해독을 해줄 수 있는 해파시를 아끼지 말고 좀 먹이세요. 그러면 좀 활력이 돋고 맨 처음에는 졸려요. 저희 병원에서도 간 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오시는 분의 특징들은 자는 거예요. 휴식이 자는 거고 잘 때에 간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고요. 햇파시를 드실 때 졸리신다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미리 언지해 주시면 간이 회복되고 있을 때 많이 졸릴 수 있다는 거를 정보를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음 우리 유산균에서 유산균의 먹이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가 어떤 일을 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그런데 엄마들이 또는 많은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먹을 수 있는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어떤 게 정말 좋은 제품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우리 사업자들도 이 유산화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정말 좋은 건데 이렇게 똑 부러지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건강 칼럼 시간에 읽은 정보와 그리고 우리 식약청에서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 여기 구강에서부터 이 뒤에까지 잘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대장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췌장이 제가 적어드릴게요. 안에 숨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구강. 그리고 여기가 위예요. 그리고 여기가 십이지장. 그럼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 구강에서부터 위까지 음식물이 잘게 씹어져서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음식물을 먹기 전에 화이버지 한 잔을 먹어주면 어떤 효과가 나는지 자세히 모르겠잖아요. 이렇게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식약청에서 적혀진 내용이에요. 근데 그 식이섬유가 우리 몸 안에 음식물보다 먼저 들어가서 하는 일은 얘가 들어가서 이렇게 끈적끈적하죠. 그래서 얘들이 이제 장까지 여기가 이제 소장, 여기 얘들이 대장이에요. 그러면 포도당을 크게 이렇게 음식물처럼 들어가면 식이섬유는 이 포도당이 위나 이런 조직들에 흡수될 때 그 흡수 시간을 굉장히 지연시켜줘요. 그럼 어때요? 내가 음식물이 들어갈 때 이 췌장에서는 음식물이 들어왔네 라고 하면서 뭘 뿜어내냐면 우리에게 당뇨 환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인슐린이 이 췌장에서 막 쏟아져 나와요. 정상인들은. 그렇지만 당뇨 환자들은 이게 고장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식이섬유를 한 잔 먼저 먹었다. 그러면 포도당 흡수를 이 식이섬유가 미리 지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전에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좀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흡수돼서 들어왔어요. 들어왔을 때 또 우리 유산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유산균을 정말 많이 찾는 애기 엄마들 그리고 최근에 알려진 논문상에서는 척추 질환까지 논문에서 LGG가 효과가 입증이 됐어요. 그러면 유산균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건지 우리 몸속에서 보는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스는 구강에서부터 역할을 하죠. 캡슐은 역할을 하지 않아요. 캡슐로 된 것 제제들은 구강에서 이런 데서 역할을 하지 않아요. 어디서 풀어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캡슐 제제들은. 그래서 일단 가루로 내가 먹었을 때는 구강 질환이 있으신 분 그리고 입냄새가 심하신 분한테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갔을 때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여기 소장까지 살아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이 직장과
항문까지 살아서 역할을 하게 돼요. 아까 이제 PT에 보시면 이 항문까지 유산균들이 살아서 움직이시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노란색 유산균들이 살아서 여기까지 가려면 어떤 역할들이 있어야 되냐면 그 중요한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의 먹이가 어디까지 있어야 되냐면 여기까지, 적어도 여기까지는 있어줘야 돼요. 직장까지. 그런데 그 유산화의 먹이들, 안 그러면 일반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제재들에 있는 먹이들을 한번 볼게요. 저는 정말 충격적으로 받은 게 유산균의 먹이 중에 뒤에를 보시면 약국에서 본 거예요. 설탕도 있었어요. 설탕. 왜냐면 이 프로바이오틱스들 유산균들은 단 거 굉장히 좋아요. 먹이가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근데 우리 포도당 들어오면 어때요? 여기서 다 흡수되고 뇌로 가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없어지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내가 힘들 때 제일 먼저 맞는 건 포도당이에요. 노란색 앰플은 비타민 B군. 우리 유산의 헬스팩에 4000%까지 들어있는 B12 정도는. 그래서 그런 제재들을 먹고 내가 힘을 반짝 낼 수 있는 거예요. 병원 가서 영양제를 맞으면. 근데 우리는 2,000원짜리 헬스팩 아니면 2,000원짜리 프로바이오틱스 안에 어떻게 들어있는지 보는 거예요. 여기는 설탕 제제가 제일 포도당이 응축된 것 중에서 프리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좀 넣어놓은 게 올리고당. 올리고당은 한 10배 정도 응축시켜 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건강 칼럼 중에서 다이제스티브 건강 칼럼에 제가 있는 내용들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고가당 시럽 한 20배 정도 응축시켜 놨어요. 포도당을. 그러면 유산균들이 이렇게 여기 위에서도 뜯기고 여기서도 뜯기고 해도 조금씩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산균들이 살아서 먹을 수 있게끔. 그러면 한 50배 정도 응축시켜 놓으면 어떻겠냐라는 거죠. 이렇게 덩어리가 져가지고 응축돼서 자기들끼리 뜯기고 뜯겨도 얘들이 살아서 직장까지 가서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얘 굉장히 맛있고 얘들이 먹어서 배 든든하게 유산균들이 살아서 활동할 수 있겠잖아요. 한 포를 먹더라도. 얘가 뭐예요? 공부하셨네요. 이눌린. 우리 화이버즈에도 들어가 있고요. 프로바이오틱스에도 들어가 있어요. 정직하죠. 유산화 제품은 제가 의료인으로서 처음 1년간 알아보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정직한 회사라는 걸 알게 됐었어요. 제가 처음 미국을 가서. 그래서 회사의 가치 안에 정직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제품 하나하나에 그 기술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내가 설명할 줄 안다면 1분 내로 5분 내로 그러면 소비자들이 다른 것과 바로 비교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에 유산화와 다른 제품의 차이점이 있더라. 그리고 유산화 제품은 많이 필요 없어요. 저는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양 많고 값싼 제품을 원해요. 소비자들은. 그런데 저는 그래요. 명품 균주는 따로 있어요. 우리 LGG나 BB12 균주는 명품 균주로 의학 논문에 계속 게재되는 균주예요. 그리고 약국이나 일반 건강식품의 제재에서 많이 들어있지도 않고요. 비율적으로 소장과 대장의 50대 50의 비율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이들과 노인들의 그런 약하신 분들은 민감성 대장 증후군으로 가요. 그래서 유산균을 오래 먹은 애들도 배탈이 자주 나요.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걔는 민감한 장증후군으로 가고 있는데도 엄마가 값싼 유산균 제제를 그냥 많이 먹이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한 번은 정확하게 내가 똑바로 정보를 줄 수 있다면 그분이 드시지 않더라도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직장까지 살아서 가죠. 그리고 우리가 70%는 장 면역인 거를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영양학을 공부하면서. 그러면 30%, 나머지 30%는 뭐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기로.
그래서 저도 새벽 4시면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그게 습관화되고 체력을 올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정말 괜찮아요. 애 4명이니까 그렇게 일어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가 70%의 장 면역을 지켜가면서 30%는 내가 긍정적인 마음과 이 사업을 하면서 뭔가 내가 건강해지기로 건강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있다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산후비부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데 이 산후비부가 우리나라 의학의 진실은 미국의 진단의학을 따라가요. 근데 미국의 진단의학은 그 사람들이 암에 걸리거나 본인들의 의료 체계를 공유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암 환자들이 꼭 가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산후비부예요. 미국의 환자들도 굉장히 돈 있는 갑부들이 얘기하는 사이트죠. 그래서 거기에서 암 환자들을 위한 케어가 따로 있다고 하니까 여기 산후비부를 꼭 이용해 보라는 그런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간 해독과 이 알로엔즈, 프로바이오틱스, 화이버지로 우리가 위장기계를 깨끗이 해독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산후비부에서 쓰는 제품들이죠. 그 사람들이 바디류도 뭐 10,000원대, 얘들도 비타민 C부터 2, 3만 원대로 다 케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내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올바른 정보로 우리가 기초 사업자들과 소비자분들에게 정말 정확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회사가 있다라는 거를 꼭 알려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 여기까지입니다.